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1. 질적 연구의 개념 시작합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란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된 내부자의 목소리나 사회적 행위자의 관점,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는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현상을 파악하려는 연구 방법을 말함. 질적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 대해 자연현상과 같은 연구 방법의 사용을 주장하는 실증주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인간이 사회적 행위를 하는 동기나 목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의 계량화가 아니라 그 행위 이면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봄. 이처럼 연구에서 인간 행위의 해석과 의미화를 강조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임.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설을 설정하면 오히려 연구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어떤 때에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할 때,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생생한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 실천에서 프로그램이나 정책 및 기관의 내면을 탐구 평가하고자 할 때, 이 질적 연구의 특성, 주관성 인정. 연구자에 따라 사물이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자나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자료를 인정함.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 및 느낌 그리고 해석 등을 모두 합법적인 자료로 인정함. 과정에 중점을 둠.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과정에 관심을 둠. 이에 어떻게 특수한 용어와 명칭이 적용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한 개념들이 상식적으로 수용되었는가,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어떠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가. 질적 조사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절차의 유연성.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절차나 단계들이 엄격하거나 통제된 양적 조사 연구에 비해 보다 많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음. 조사자들의 경험이나 직관 등에 의존하여 조사 단계나 절차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개념들을 추출해냄. 사회복지조사론 13주차 1차시. 귀납적 방법. 질적 조사 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함.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서 해석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잠정적인 이론에 도달하는 것임. 일반화 한계. 질적 조사 연구에 의해서 도출된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지님. 일반화의 문제는 양적 조사 연구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도출되는 이론들이 잠정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총체적 관점. 양적 조사는 주요 변수 몇 개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지만 질적 조사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세계, 시각 등 총체적으로 살펴봄.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맥락 등을 강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들을 묘사함으로써 연구 대상 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제공하게 됨. 탐색적 혹은 기술적 묘사. 양적 조사는 변수 간의 관련성이나 영향관계, 어떤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질적 조사 연구는 현상에 대한 탐색이나 기술이 주된 초점이 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상, 그들의 생각 등을 묘사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질적 조사 연구의 특성임. 2. 질적 연구의 과정. 질적 조사 연구의 과정은 양적 조사 연구와 달리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음. 질적 조사는 논리적인 연구의 절차를 신축적으로 반복 사용하며 조사 연구의 절차보다는 연구의 내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양적 조사와 다름. 1. 문제의 구성 및 이론의 탐색. 질적 조사 연구의 문제 구성과 이론적 배경의 탐색은 양적 조사 연구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음. 문제를 구성할 때 객관적인 태도와 연구 대상에 대한 편견을 미리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양적 조사 연구와는 달리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임.
이는 질적 조사 연구가 편견에서 시작하여 계속적인 관찰과 그 결과의 해석을 통해 편견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임을 의미함. 자료 수집에 앞서 이론에 근거한 연역적 가설의 설정이 필수적인 양적 조사 연구와는 달리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가설의 설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이론 자체도 자료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비교, 검토되는 차원으로 사용된다. 이 자료 수집과 분석, 표본 추출, 조사 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이때 양적 조사 연구에서는 표본의 동질성을 중요시하지만 질적 조사 연구에서는 구성된 문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상인가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임. 관찰 정리 및 부호화. 연구 대상이 선정되면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야 함. 이때 조사 연구자는 자료 수집의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함. 연구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대상의 주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인 만큼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수집된 자료는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정리되고 부호화되어야 함. 자료의 부호화 과정은 양적 연구처럼 엄격하고 완전히 구조화된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음. 비교는 일정의 측정 역할을 하고 또한 주어진 현상의 위상을 제시해 줌으로써 개별 사례에 의한 잘못된 일반화 또는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목록의 부호화. 부호화된 자료의 분류를 위한 일정한 틀이 요구되며 이러한 틀은 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리 만들어진 분류의 틀의 조사 연구가 구속되어서는 안 됨. 부호화 과정은 관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관찰, 정리, 부호화 및 목록 부호화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환류되는 과정임. 분석적 메모와 추상화. 수집된 자료와 내용이 다음의 관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내용을 즉시 메모하는 것이 좋음. 이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 분석적 메모의 내용은 목록 부호화에서 이루어진 분류의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추상화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다음 단계인 가설 및 이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함.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이란 연구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수집된 면접 전 사본이나 현장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임.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연구자는 산만하게 기술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가설과 이론의 구축을 위한 단계로 넘어감. 3. 가설과 이론의 구축.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계속적인 분석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론으로 통합됨. 문제의 구성에서 관찰과 분석의 과정이 반복되고 환류되면서 경험에 근거한 실질적인 가설과 이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구성됨. 사회복지조사론 13주차 1차 시 4조사 연구 보고서 작성. 조사 연구의 과정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양적 조사와 별 차이는 없음. 질적 조사 연구의 본질이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기술에 있어서도 자료 수집의 방법 및 절차와 분석이 동시에 기술되어야 함. 분석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분석적 서술 방법을 많이 활용함. 3. 질적 연구에서의 표집. 1. 의도적 표집. 의도적 표집은 판단 표집이라고도 하며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이라 판단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임. 질적 조사의 의도적 표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체로 2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조사 문제에 적합한 중요한 요소나 특성을 포함할 것. 그러한 요소나 특성에서 다양한 차이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이 이론적 표집. 이론적 표집은 근거 이론을 주장한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처음 제시한 질적 조사 표집. 그 뒤 이 표집 방법은 근거 이론의 핵심적 표집 방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적 조사에도 사용되고 있음. 이론적 표집은 발견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을 테스트하는 데 잠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근거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함. 이론적 표집의 절차는 반복적 과정을 거침. 최초의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1차 표본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 분류 또는 개념 간 관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다시 표본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함. 이때 반복 과정은 어떤 새로운 개념, 분류 또는 이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함. 3. 사례 표집. 한 사례 표집은 말 그대로 한 사례를 표집하는 것임. 양적 조사에서는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어떤 질서나 규칙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 확률로 검증하지만 질적 조사에서는 한 사례만 연구해도 그 속에 내재된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봄. 4. 최대 편차 표집. 최대 편차 표집은 조사자가 관심을 두는 현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편차를 조사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공통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새로운 프로그램과 오래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사회복지조사론 13주차 1차 시 사례관리 담당 건수가 많은 프로그램, 중간인 프로그램, 적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 도시지역, 교회지역, 농촌지역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경우 5. 동질적 표집. 동질적 표집은 최대 편차 표집과 반대로 서로 동질적인 표본을 선정하는 표집 방법임. 특정 하위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깊이 있게 묘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함. 사례 관리자의 과도한 역할을 분배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싶을 때 사례관리 담당 건수가 특히 많은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표본을 한정하는 경우 이는 동질적 표집에 해당됨. 6. 예외적 사례 표집. 예외적 사례 표집은 규칙 없이 극단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방법. 전형적인 유형이나 규칙에서 빗나간 유형을 검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집. 예를 들어 대기자가 매우 많은 기관이나 대기자가 거의 없는 기관을 선정해 조사하는 경우 사례관리 담당 건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사례와 극단적으로 적은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가 해당됨. 7. 준예외적 사례 표집. 준예외적 사례 표집은 강렬하지만 극단적이지 않게 현상을 표출하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선정하는 전략. 극단적인 사례나 예외적인 사례가 너무 특이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왜곡해 묘사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을 때 사용하라고 질적 연구자 패튼이 추천한 방법. 준예외적 사례 표집에서 연구자는 일상적인 사례보다는 약간 예외적이긴 하되 그렇다고 특별히 크게 예외적이지 않은 사례를 선정함. 8. 중요 사례 표집. 중요 사례 표집은 실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도울 수 있는 사례, 즉 특별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는 전략. 예를 들어 전체 중에서 특히 어가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축소판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면 어를 조사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중요 사례 표집은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에 대한 가설을 만들 때 유용한 방법. 9.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조사 대상 집단이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된 구성원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면 할당 표집을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식적인 조직이나 집단을 연구하면서 관리자와 직원을 모두 면접하고자 하는 경우나 각 학년별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모두 면접하고자 하는 경우 할당 표집을 사용할 수 있음. 사회복지조사론 13주차 1차 시 10. 이론 기반 표집. 이론 기반 표집은 이론적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그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고찰하는 방법. 11. 눈덩이 혹은 연쇄 표집. 눈덩이 혹은 연쇄 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현상에 대해 소수의 표본으로 시작해 사람들을 소개받아 가면 사례 수를 늘려가는 방법. 12. 전형적 사례 표집. 전형적 사례 표집은 가장 전형적이거나 평균적이라고 간주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13. 기준 표집. 기준 표집은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사례의 질을 보증. 여기까지 질적 연구 방법론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